땅집 고고 도심 속 폐허가 된 건물 몰아보기 편입니다. 인천 영종도 에어조이를 시작으로 동두천시 6타운, 용인시 아울렛 폐건물까지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된 현장을 직접 찾았는데요. 막대한 예산 또는 비용을 투입했지만 이제는 유령조차 찾지 않는 폐건물이 된 곳입니다. 순서대로 만나보시죠. 1층부터 9층까지 건물 전체가 텅 비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아예 작동이 안 돼 멈춰선 지 오래입니다. 모든 층 상가가 공실이고 9층 전망대는 폐허가 돼 있습니다. 9층짜리 대형 건물이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건 철거를 앞둔 건물을 제외하고는 처음 봅니다. 이곳은 인천 영종도에 있는 에어조이 쇼핑몰입니다. 아마 에어조이를 처음 들어본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 에어조이는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구에 있는 대형 쇼핑몰입니다. 국제업무지구에는 파라다이스 시티와 그랜드 하얏트 호텔 등이 있는데요. 국제업무지구에 있는 유일한 대형 쇼핑몰이 바로 에어조이입니다. 지하 3층, 지상 9층에 달하는 규모로 2005년 완공됐습니다. 연면적만 무려 19,000평에 달합니다. 땅은 인천공항공사 소유로 809억 원이 투입된 건물입니다. 점포수는 총 518개입니다. 개장 시에 지하 1층엔 이마트, 6층엔 푸드코트, 식당 등 업소가 들어섰지만 이제는 찾는 사람이 없어 상권 형성에 실패했습니다. 그나마 자리를 지키던 지하 이마트와 1층 약국도 떠났는데요. 그러면서 이 건물 전체가 몇 년간 텅텅 비게 됐습니다. 지하 1층엔 이마트가 있었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대형 쇼핑몰 전체가 텅 빈 곳을 찾기가 어려운지 최근 이곳에선 영화나 드라마, 뮤비 촬영만 간혹 이뤄지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하루 27만 명 유동인구를 독점하는 최대 규모 상가로 홍보했지만 유령 건물이 됐습니다. 결국 에어조이는 경매 시장에 나오게 됐습니다. 2016년 1월 500억 원의 감정가로 인천지법에서 첫 경매가 열렸지만 유찰됐죠. 유찰될 때마다 경매가는 30%씩 감액됐으나 5차례나 유찰됐습니다. 2019년 8차 경매에서 한 법인은 51억 10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평당 500에서 600만 원의 분양을 받은 투자자 수백 명이 손해를 보기도 했는데요. 건물 시공사인 SK건설도 공사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주인 인천국제공항공사도 토지 사용료와 각종 시설 사용료 등 200억 원 이상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 금액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경락자가 결정이 되고 나서 수차례 문서 행위로 저희와 실시협약을 맺기를 요청했는데 실시협약을 안 맺고 있는 상황이고요. 토지 사용료도 원래 내야 되고 전기나 수도나 이런 걸 내야 되는데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진행 중입니다. 국제업무지구 토지는 개인 소유가 아닌 국가 땅입니다. 20년에서 최대 50년간 사용을 하고 국가에 기부 체납을 해야 하는데요. 에어조이 쇼핑몰 역시 25년 임대기간이 끝나는 2030년이 되면 땅 주인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건물을 기부 체납해야 합니다. 약 7년 정도 남아있는데요. 헐값으로 경매가 수차례 진행된 이유 역시 임대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반해 리모델링에 투입되는 비용은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에어조이 쇼핑몰 입지 선택이 애초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공항 인근이 아닌 영종 하늘도시와 같은 주거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곳에 들어섰다면 지금처럼 흉물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실제로 영종 하늘도시 일대 주민들은 쇼핑센터나 영화관 등 인프라 시설이 부족해 자가용이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인천 도심으로 가야 하는 등 불편함이 큽니다. 확실히 대형 마트라던가 아니면 백화점 이런 게 없어서 송도구로 좀 많이 가는 편이고, 그다음에 쇼핑할 공간이 없고, 전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영화관들이 너무 규모가 작아가지고 그것도 송도구로 가고. 에어조이 쇼핑몰의 현재 건물 가치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에어조이 쇼핑몰은 토지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부동산 개발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힙니다. 여기는 중장년층을 넘어서 노년층만 많이 와요. 네가 막걸리 한 병 사면 내가 안주 하나 살게. 이래서 같이 앉아서 먹는 수준인데 한우가 되겠어? 소유산이라는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시도였다고 결과적으로 볼 수 있죠. 들어올 사람이 없죠. 들어와서 마진을 남겨야 되는데 마진이 아니라 와서 돈을 또 퍼붓고 가야 되는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경기 동두천시의 대표 관광지인 소요산입니다. 소요산 입구에는 2012년 준공한 동두천 6타운이 있는데요.
10년이 지난 지금 버려진 채로 방치돼 있습니다. 무려 혈세가 200억 원이 투입된 한우타운이 폐허가 된 건데요. 동두천 6타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수백억 원이 투입된 혈세 낭비를 지적하기 위해서 직접 취재했습니다. 이 건물은 대지 면적 2만 1,200여 제곱미터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규모로 동두천시가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가 축산농가의 안정적 소비처 확보 등을 위해 실시한 브랜드 6타운 공모에 참여해 유치했습니다. 소요산을 오가는 등산객과 바로 옆에 있는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방문객에게 질 좋은 한우를 제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건립한 관광 휴게시설이지만 현재 이곳은 상인들이 모두 떠나면서 텅 비고 빛바랜 건물로만 남아 있습니다. 당시 동두천시는 6타운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국비 40억 원, 도비 30억 원, 시비 120억 원 등 총 190억 원을 투입해 6타운을 건설했습니다. 200억 가까운 비용이 이곳에 투입된 건데요. 준공 직후에는 마니커와 장흥, 홍성과 거창 등 유명한 고기 브랜드가 들어오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6타운은 몰락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적자가 계속됐습니다. 2012년에서 2020년 사이 축산물 브랜드 6타운에서 발생한 수입 금액은 총 7억 5,600만 원입니다. 반면 인건비 등 지출 금액은 9억 7,900만 원으로 적자만 2억 2,300만 원이 발생한 건데요. 경영난이 이어지자 입점 상인들이 줄줄이 나가고 2020년 마지막 상인마저 영업을 포기하면서 6타운은 소요산 입구에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건립 10년 만에 텅 빈 유령 건물이 된 겁니다. 6타운 건물 전면 축산물 브랜드 6타운 간판은 사라졌습니다. 건물 외부에는 식당에서 사용하던 식탁과 의자들만 덩그러니 남았는데요. 내부에 들어와 봤습니다. 1층 전체가 휑하게 비었습니다. 정육 냉장고만 남아있어 과거 한우 전문점으로 운영한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19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지은 건물이 통으로 공실 건물이 된 원인은 건물 용도로 지목됩니다. 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애당초 동두천시가 6타운 입지 수요 조사에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요산을 찾는 연령대는 주중 주말 관계없이 중장년층, 노년층이 90%에 달합니다. 소요산역은 서울 지하철 1호선 종착역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년층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종착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오는 노년층 비율이 높습니다. 대체로 은퇴자금이나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년층의 씀씀이는 크지 않은데요. 그런 노년층을 상대로 비싼 한우를 팔겠다는 계획 자체가 엉터리 수요조사라는 게 상인들의 지적입니다. 서민의식 하는 데인데 느닷없이 한우면은 가격이 일단 안 맞았고 경쟁력이 없었지. 여기는 중장년층을 넘어서 노년층만 많이 와요. 막걸리를 네가 사면 새우깡 안주를 내가 사는 정도야. 그러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를 한 사람이 비싸고 네가 막걸리 한 병 사면 내가 안주 하나 살게. 이래서 같이 앉아서 먹는 수준인데 한우가 되겠어? 소요산이라는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시도였다고 이제 결과적으로 볼 수 있죠. 차라리 소요산 자락이 아닌 상업시설이 많은 동두천 시내에 6타운을 지었더라면 그나마 수요가 있었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연세 드신 분들만 많더라고. 왜냐면 전철이 이제 무료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게 들어올 사람이 없죠. 들어와서 마진을 남겨야 되는데 마진이 아니라 와서 돈을 또 퍼붓고 가야 되는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동두천시는 지난해 6타운을 경기도 문화재단 부푸사무소에 임대하거나 건강센터 등으로 운영하려 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문을 닫은 상태인데요. 동두천시는 2012년에 200억 원 가까운 비용을 투자해 6타운을 건립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거라면 꽤 큰 규모의 사업인 건데요. 동두천시는 6타운 입점업체를 유치하고자 홍보를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초기 예상과 다르게 입점업체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도 실패할 것이라고 쉽게 예측했던 걸 10년 전 동두천시는 왜 몰랐는지 의문입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용도 폐기를 결정했지만 앞으로 이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 용도 폐지했던 이유가 민간 투자 사업을 유치를 받으려고 이제 용도를
폐지를 했던 건데 들어오시려고 했던 분도 지금 좀 무산이 된 상태라 아마 공모사업 같은 거를 진행하지 않을까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용도 폐지를 결정한 이후 새 민간 투자 사업 유치를 모색하는 중이지만 뚜렷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 제보를 받고 온 이곳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폐건물입니다. 한눈에 봐도 비어있던 시간이 오래돼 보입니다. 원래 이곳은 9년 전까지만 해도 스포츠 의류 아울렛 매장으로 사용됐던 건물입니다. 9년 전 사진에서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등 스포츠 브랜드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남은 건 각종 쓰레기들과 위험해 보이는 폐건물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8년 전인 2005년 42년생 이모 씨는 건물 3동과 토지 약 9,000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이곳은 원래 낚싯대 공장이었는데요. 이모 씨가 매입한 지 2년 뒤인 2007년 11월에 아울렛으로 탈바꿈해 오픈했습니다. 로드뷰를 보면 오픈 7년 뒤인 2014년까지만 해도 영업이 이뤄졌습니다. 그 후 2016년에는 매장이 싹 빠지고 폐점한 모습인데요. 어디 깊은 산속에 있는 건물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곳은 용인 경전철 고진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45분 국도와 경안천 산책로도 바로 옆에 있어서 도심 속 흉물이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흉물이 없으면 차라리 좋지. 근데 저러고 비어놓으니까 시끄럽고 흉물스럽고 거기 예간 사람들은 안 되지. 지역신문에 따르면 2019년 11월에 폐건물 2층에서 노숙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에도 건물 옥상에서 오래전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기사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4년 새 2건의 사망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땅짓고 취재 결과 폐건물에 대한 문제는 관할구청도 충분히 인지한 상황이었습니다. 폐건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유주에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아무런 대응도 회신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소유주가 직접 철거를 진행해야 하는 겁니다. 현장에 머물다 보니 한 남성이 폐건물을 이리저리 살피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혹시 소유주와 관련된 사람인가 싶어서 인터뷰를 시도해봤는데요. 나도 여기 한번 가보라 그래서 왔어요. 혹시 건물주가 아니시면 어떻게 관계된? 그냥 모르는 사람이 여기 한번 가보라 그래서 이게 물건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폐건물이 매물로 나와 보러 왔다는 남성. 중개업소는 폐건물 소유주와 연락이 닿는 걸까요? 인근 중개업소를 통해 소식을 수소문해보았는데요.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매매는 아니에요. 안 파신대요. 임대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임대면은 이제 철거를 하고 새로 지어서 임대를 하신다는 건가요? 뭐 그 방법도 있고 다시 그 상태에서 뭐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건물 상태가 많이 안 좋던데 살릴 수가 있나요? 뭐 안전지가 받아가지고 문제가 없으면은 거기서 보강 작업이라든지 뭐 하면 되겠죠. 현장에서는 이곳을 대로변에 바로 붙어있는 준주거 지역이라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300억에 사겠다는 사람도 나타났으나 팔지 않았다는데요. 한간에는 소유주가 수천억대 자산가라는 소문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수천억대 자산가가 팔지 않고 있는 이곳. 얼마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인근에서 거래된 경매건을 살펴보면 150m 떨어진 건물이 2021년에 55억에 낙찰됐습니다. 건물 면적 231평에 대지 면적은 595평인데요. 이 거래와 비교하면 약 2,700평인 이 부지는 270억이 넘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곳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도 위험한데요. 직선거리 500m 떨어진 곳에 중고등학교가 여러 곳 있습니다. 현장 인근에서 만난 고등학생들은 실제로 해당 폐건물에서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는 등의 일탈 행위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전합니다. 피로 물먹다가 술 마시고 잠력 훈련한다고 저기 그래서 맨 옥상까지 갔다 오고 그래서 좀 위험하긴 한데 초등학교 4학년쯤 그때쯤은 그 우리 매장으로 쓰였는데 그 뒤로 그냥 아예 폐가 됐어요. 그렇죠. 여기 근처에서는 뭐 어디 폐가 가자고 하면은 무조건 이쪽으로 가면 솔직히 살짝 섬뜩해. 전국적으로 많은 폐건물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강제 철거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방치건축물 정비법에는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 사고 우려가 높을 경우 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철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강제 철거 사례는 재산권 침해 소지 등으로 매우 드문데요.
안전사고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빈번한 점검과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방치 건축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